자, 지금 봤던 것이 이제 기본형인데 설명이 살짝 미니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 기본형에서 가장 지켜야 될 거, 이 기본형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첫 번째, 바로 한 종류예요. 우리는 그래프가 나중에 대학교 가더라도 종류가 딱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삼각함수는. 그래서 종류는 무조건 한 종류가 됐을 때만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나중에 이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 종류가 섞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 쓰는 게 바로 미분과 적분을 공부한다. 그 선택 미적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은 기본형에서 한 종류를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 미적분학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한 종류인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현재 차수가, 이 차수는 원래는 이제 다항함수밖에 못 쓰지만 꼴만 본다면 바로 1차식 꼴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렇게 1차식의 모습을 갖춰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x 앞의 개수가 바로 1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x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개수가 1이다. 그리고 and 상수항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수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 이동이다. 이걸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상수항이 있다면 이것은 평행 이동.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함수특강, 현재 선생님이 아까 위에 링크를 달았는데 함수특강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행이동 주기 대신 설명해 주니까 그거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형에서 지켜야 될 룰. 그러면 만약 이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질문하는 게 이 심화형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화형이 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심화형. 만약에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2차식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설명했어요. 만약에 이것은 최초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종류는 한 종류인데 문제는 이게 2차식인 거야. 그럼 2차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걸 1차식 꼴, 즉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사인 x, 입장에서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하죠. 그럼 4를 빼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사인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이다. 그리고 합쳐주면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안에, 가로 안에 있는 이 식이 바로 뭐다? 1차식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x가 얼마야?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거를 이만큼 빼주세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양변을 제곱해 주세요. 사인 x 마이너스 2를 제곱한다면 음수니까 제곱하면 1하고 9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1하고 9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1을 더해 준다면 이렇게 하면서 최대최소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다? 10, 최소값은 2.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이 범위가 뭐예요? 음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곱하면은 당연히 뭐가 돼? 잘 봐. 양수의 제곱은 양수예요. 음수의 제곱은 뭐죠? 음수예요. 음수의 제곱은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도 양수고 음수의 제곱도 양수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0이에요. 어떤 설명할 수 있냐면 조심할 게 양쪽 범위에 제곱해서 치수수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것을 꼭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현재 y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야.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현재 이 식을 정리했을 때 y는 사인 x 그 다음에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여기다가 절반의 제곱인 4분의 1을 더해주고 4분의 1을 빼줄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식이 뭐가 돼? 하면은 y는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에 관한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인 x는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2분의 1을 빼달래.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서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했더니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하고 4분의 9야 라고 쓰시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고요 2분의 1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 범위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도 있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누가 있어? 그럼 바로 0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수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고 그 다음에 0 음수가 있는데 음수의 제곱도 양수가 되지만 0의 제곱은 0이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면서 4분의 9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꺾이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이 범위 안에 0이 있다 보니까 0의 제곱은 얼마 나온다? 바로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이 4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0이 들어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범위 안에 0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필수 이게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0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꼭 기억해 주시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4분의 1을 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곱에서 4분의 1을 빼준다면 여기는 4분의 9가 해서 4분의 1 빼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최대값은 2가 된다라고 하는 과정.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1차식이 아니면 완전 제곱을 통해서 뭐하죠? 1차식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 이 점을 꼭 우리는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심화 형태 첫 번째 제곱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두 번째가 바로 주기인데 주기가 된다는 것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야.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에 관한 주제를 한번 설명해 보자. 현재 예를 들어서 y equal sin x가 있어요. 그러면 sin x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x가 아니고요. 이 sin이라는 것의 주기가 2파인 거야. 근데 그 2파이라는 걸 누가 해주냐면 그 뒤에 있는 이 각도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y equal sin 현재 3x가 나왔어. 설명했습니다. 3x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x라는 값이 바로 사인의 주기인 뭐가 된다? 바로 이거 2파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3x가 2파이가 되기 때문에 x는 얼마 나온다? 바로 3분의 2파이다 라는 값이 바로 주기구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y는 만약에 sin ax면 어떻게 돼? 라고 한다면 이때는 ax라는 주기가 2파이다. x라는 것은 뭐다? a분의 2파이가 바로 주기구나 라는 점을 꼭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돌아도 한 바퀴고 거꾸로 가도 한 바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퀴수만 따질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줘요.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a에다가 숫자를 줄 거기 때문에 또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던져 조건을 깔아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값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다 라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으로 y는 코사인의 ax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x라는 것은 2파이. 그렇다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는 바로 a분의 2파인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주기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예요. 탄젠트 ax.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것이 이 as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 얘가 주기가 뭐야 하면 탄젠트는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라는 값은 바로 뭐다? a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특히나 안전하게 절대값도 씌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sin x가 1차식인지 확인하시고 1차식이 됐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범위를 통해서 실체수로서 확정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는 주기를 꼭 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가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매핑이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최치소를 구한다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아까 있지만 준킬러 킬러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최치소가 문제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기본형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우리는 좌표값을 구해야겠죠. 좌표를 구하기 전에 뭐 하냐면 두 번째가 이 삼각함수의 주기를 확인하셔야 된다. 삼각함수의 주기 구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주기를 통해서 바로 삼각함수의 좌표값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좌표값 구하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조건문과 구하는 값에 맞춰서, 네 번째가 조건문과 구하는 값에 맞춰 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값 구하기. 자, 요것을 이제 하나의 루틴을 삼아서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는 항상 요거에 신경을 쓰자.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 주기를 먼저 구한 후 주기를 반영한 좌표값을 꼭 구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부터 문제풀이 1번부터 5번까지 이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